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허윤기입니다. 저는 이제 한남대학교에서 이제 신약성서 해석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올해로 10년째 성서와 인성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소설을 좀 썼습니다. 물론 졸필이죠. 근데 소설을 쓰면서 좋았던 게 내러티브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 논문 요한계시록의 서사적 기독론인데요. 내러티브로 요한계시록 보면서 많은 은혜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박사학위를 2015년에 받게 됐는데요. 받고 난 후부터 이제 성서와 인성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맡았던 첫 해에 만났던 학생들은 역사교육학과 28명의 학생들이었는데요. 첫 해 강의를 마치고 강의 평가가 4.86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강의 평가를 보는 방법을 몰라서 먼저 강의했던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학생들한테 돈을 뿌렸냐. 그래서 그때 제가 성적이 좀 높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학기가 마치고 저는 이제 그 바로 다음 학기에 한남대학교에서 수업평가 우수교원으로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됐죠. 제가 이 수업이 저와 잘 맞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도 계속 좌충우돌하고 또 실수도 많고 그런데요. 제가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수업평가 우수교원을 6번 상을 타게 됐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과 어떤 소통을 했고 어떤 교류 방식을 했는지, 그리고 이 텍스트에 적혀 있는 이 딱딱한 것을 어떻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말랑말랑하게 바꾸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주로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교수와 선생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다양한 교수님들하고 많이 교류를 했는데요. 한남대학교 철학과 이하준 교수님과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좀 친해져서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지칭할 때 교수라고 호칭하지 않고 선생이라고 호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교수라는 것은 직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선생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있지만, 선생이라는 것은 학생들 앞에서 교수자, 그러니까 선생이죠. 삶으로 그 삶을 증명해내야 되는 의무와 역할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강단에서 교수라는 호칭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교수자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 전공적인 측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물론 이제 저는 인성 과목을 강의하니까 강단에서 인성 과목을 강의하는 교수자가 만약에 인성이 좀 좋지 않다라면 학생들에게 그 과목이 어떻게 다가갈까요? 학생들에게는 아마 아무런 의미 없는 한 학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강단에 서는 우리 교수자들은 선생으로서의 모습도 갖춰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10년째 강의를 하면서 운이 좋게도 2권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하나는 대학생을 위한 성서에서 배우는 인성이라는 교재를 출간했고요. 또 하나는 제 박사학위 논문을 1인 출판을 해서 책을 냈습니다. 소망의 복음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2권의 책 말고 이제 올해 또 한 권 책이 나올 예정인데요. 하나님의 인성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좀 약간 말랑말랑한 책인데요. 그 책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네, 그 하나님의 인성 수업 책에는 이제 조만간 책이 나올 건데요. 그 책에는 경남 도민일보 김주환 편집장님의 허락하에 어른 김장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그 책에다 좀 넣었습니다. 내용을 좀 넣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어른 김장한 선생님 얘기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있어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너무 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 도민일보 김주환 편집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쓰는데 김장한 선생님의 얘기를 써도 되겠냐라고 했더니 마음껏 쓰셔도 된다고 허락해 주셔서 그 내용도 썼습니다. 우리가 어른 김장한 선생님한테 열광하는 이유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는데 헌신했던 그분의 삶 때문이겠죠.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강의하는 우리 교수자들 역시도 학생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것을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성을 가르치는 강의하는 교수자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의 어떤 표현에 따르면 인격 파탄자라고 한다라면 학생들이 그 과목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강단에 서는 우리 교수자들, 우리 선생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15년에 학위를 받고 이제 처음 강의를 맡았던 게 한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학생들 28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과 이제 한 학기 강의를 하는데요. 한 학기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 평가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몰랐죠. 수업 평가 이제 점수가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했던 교수님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어떤 건가요? 라고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막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학생들한테 돈을 뿌렸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죠? 그랬더니 성적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5.0 만점에 4.86을 받았던 거죠.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잘 맞는구나, 소통하는 것이 잘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 과목이 나한테 맞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전공이 신약학인데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계속 인성 과목을 강의를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한일 장신대에서 신약학 객원 교수를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때였나요? 3차 때였나 이제 제가 거기에 공고를 보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한 학기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신약개론이라는 과목이었는데요. 토요일에 진행하는 과목이었습니다. 네, 강의를 하러 갔더니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오셔서 강의를 듣고 이제 학위를 마치려는 분들인 거죠. 근데 이제 1학기 강의를 마치고 났는데 수업평가 이제 점수가 뜨잖아요. 근데 5.0 만점에 4.9점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5.0 만점에 4.9면 거의 뭐 제가 봐도 돈을 뿌려야 되는 돈을 뿌려 나오는 결과 같았는데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1학기를 마치면서 이제 다음 학기에 반갑게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인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2학기가 다가오는데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무처에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교무처에 계신 이제 차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직원분인지 차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약학 주임 교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쓰고 싶다고 하셔서 저한테 강의를 드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강의를 못한 것보다 제일 아쉬웠던 건 무엇이냐면 1학기 강의를 마치면서 학생들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다음 학기에 다시 반갑게 봅시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제 학생들과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됐지만 몇몇 분의 학생들이 대전까지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고 저 같이 식사도 하고 헤어지고 했습니다. 또 익산에 있던 그룹의 학생들이 이제 부르셔가지고 저를 익산으로 와서 좀 같이 보자 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가르치는 자에게 지식이라는 것도 꽤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저에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교수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변화가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제게는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론은 좀 길었습니다. 뭐 강의를 하면서 많은 실수도 있고 늘 부족함이 많은 걸 아는 교수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좀 나갈 때마다 늘 두려움으로 나가갑니다. 학생들에게 저는 교수자 또 수강자 이렇게 서로 호칭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학생들도 어떤 변화의 지점이 생겼을 때 나에게 의미가 됐고 나의 삶의 변화를 줬던 교수님을 떠올리면서 자신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옵니다. 카이스트가 어제 뉴스였던 것 같아요. 카이스트가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학교 폭력이나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던 학생들은 아무리 성적이 좋더라도 뽑지 않겠다라는 거였죠. 이걸 되짚어 본다라면 드디어 대학이 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하나의 전환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우리 교수자들도 역시 좀 더 학생들을 배려하고 학생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선생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년, 저는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비정년 트랙으로 1년씩 매년 계약하면서 10년을 해왔거든요. 물론 올해 재계약 신청을 했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동안에 했던 10년 동안의 강의만으로도 제게는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물론 강의가 없으면 이제 백수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저를 거쳐갔던 모든 학생들의 번호가 저한테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학생도 그냥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고요. 또 학생들하고 이제 마지막 종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된 카톡 인원의 수가 4,500명이 넘거든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제게 수업을 들었던 모든 학생들을 다 저장을 해놨고 또 제가 만났던 모든 웬만한 사람들 다 저장해 놓거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어떤 학생들한테 이제 마지막 종강 수업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를 해라.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당신들을 만나러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절망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절망은 희망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거든요. 저는 학생들에게 인성을 강의하면서 어찌 보면 그 학생들을 평생 AS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모습들이 학생들에게 의미가 됐으면 좋겠고 변화 지점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애둘러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도 많고 연구 업적도 많은 교수님들 많은데 저는 그냥 강의하는 교수자에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로서는 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학생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단에서는 우리 모든 교수님들 또 선생님들 모두 좋은 교수로 또 선생으로 학생들에게 길이 기억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얘기 들어주신 모든 교수님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